형 외톨이라고 하죠. 이 은둔형 외톨이는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요. 서울시가 이런 은둔 청년 그리고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도 은둔 청년 지원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겠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렇게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는 고립, 은둔 청년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기사를 보니까요. 은둔 청년, 고립 청년, 네. 니트족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네. 뭐 이렇게 용어별로 좀 의미가 다른 겁니까?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은둔은 개인적,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 요인을 함께 보는 개념이고, 예. 고립은 좀 외부 요인을 강조하는 개념, 그다음에 이제 니트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고립일 경우에는 고립을 이야기하는 환경만 바뀌어주면 되지만, 네. 은둔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적 요인도 이제 바꿔주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이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은둔이라는 표현이 더 현실을 더 적절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은둔형 청년 뭐 이런 용어는 네. 그 일본의 히키코모리라는 용어가 들어오면서 좀 많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은둔형 청년들이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역시 그 전에 그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알려진 개념인데, 예. 이제 돈이 없으면 어떤 활동이라도 이제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든지, 이제 끝을 볼 수 없는 취업 실패, 그로 인한 빈곤, 그런 어떤 경제적 의존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좌절감으로 이어지고, 이 좌절감에 빠진 생활의 결과가 은둔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또 보면은 그 가정폭력이나 그 학교 폭력의 결과가 갖는 트라우마가 은둔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다. 뭐, 사회 구조적인 요인에 좀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자발적 요인은 없습니까? 자발적 요인만을 강조하기에는 워낙 그렇게 말씀드린 어떤 뭐 사회성이 없을 것이다, 뭐 대화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은둔 그 이제 고립 청년들이 네. 그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어떤 사회 구조적 요인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그 지원책 같은 것들이 또 나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은둔 고립 청년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거를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 인수위원회에서 예. 뭐 한 34만에서 50만 명으로 추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금은 더 좀 연구를 해봐야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습니까? 네, 이제 워낙 그 실태 파악이 어려우니까 뭐 한 20-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질적 조사 같은 건 있는데 양적 규모를 추정하기는 사실 좀 어렵죠. 네. 근데 은둔 고립 청년으로 분류될 정도는 뭐 아니지만 청년 10명 가운데 1명은 고립감과 심한 외로움을 느낀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청년들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고립감, 외로움을 느끼는지 사회 구조적 문제는 좀 앞서 잠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교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그런 연구 보고서에서도 보면은 이 가정 불화, 가정 폭력, 또 학교 폭력의 피해가 심각한데, 그다음에 이제 연속적인 취업 실패라든지, 이게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과 겹쳐지면서 이렇게 이제 은둔으로 이어진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현상이다, 내지는 문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 이제 뭐 우리가 히키코모리 얘기할 때도 뭐 상상하는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집에서 이제 바깥으로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경제 활동도 하지 않고 그럼 집에서 게임만 한다거나 뭐 이렇게 일종의 이제 어떤 그 유형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그냥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유형화하기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또 은둔형이면서도 알바를 한다든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랑 접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한 유형이 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정형화시키기엔 좀 조심스러운 개념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워낙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그렇죠. 못했으니까요. 네네네. 근데 사회적 관심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은 그동안에 전혀 없었던 겁니까? 이게 이제 중앙정부 차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지방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좀 이제 그 어떤 해결 시도가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토대가 되는 그 조례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에서 먼저 그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다라는 것이 2020년부터 시행 중인데 이제 본격적인 사업은 아마 금년부터 그 이제 민간 그 법인에 위탁을 줘서 이제 시작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 서울 청년 지원 포털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은둔형 그 청년 지원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광주시 조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지원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 취업 상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상담을 넘어선 어떤 정서 지원 프로그램, 근데 관계 이해 프로그램, 뭐 취미 체험 프로그램, 뭐 생활 관리, 그다음에 온라인 이제 생활 관리 같은 것도 하고 또 은둔형 외톨이는 무조건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가족과 살 경우 이제 가족이나 부모 지원 프로그램 뭐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함께 있죠. 네. 그 지금 이게 청년 고독사하고 은둔 고립형 청년하고는 좀 관계가 있습니까?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이제 청년이 은둔을 할 경우에는 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높다. 뭐 좀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중장년도 사실은 이제 은둔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청년들일 경우에는 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면 세대들의 뭐 이른바 네. 자살률이 전 네. 세계에서 최고 수준에 이를 네. 정도로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네. 일부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이렇게. 그게 이제 중장년층에서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높다. 뭐 이제 이런 어떤 저희가 가설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은둔형 청년들을 세상 밖으로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건 단순하게 상담 치료 정도로만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분들의 문제를 어떤 정신질환이나 장애로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것. 그리고 실제 그 은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적인 용어로 질적 조사라고 하는데 예. 심층 인터뷰를 이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왜 은둔하게 됐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는 대답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형화시키기 어렵다. 그런데 한 가지 뚜렷하게 나오는 결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경험한 어떤 그 이제 좌절의 경험, 그다음에 이제 폭력 피해의 경험,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주목해 보면서 어떤 상담 지원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회관계망 뭐 지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신들의 이런 문제를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예. 그 다음에 발걸음이 밖으로 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폭력과 좌절의 경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인수위원회에서 네. 이 그 고립 은둔 청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걸 이제 해결하는 걸 국정과제로 삼겠다 이제 이런 네.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그 한 이제 대안으로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바우처 형식의 청년 도약 준비금을 도입해서 네. 한 번 참여할 때마다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 이런 입장을 네. 내놨거든요. 이 네. 현금성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형태의 지원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뭐 돈 주면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은둔의 원인을 고려해 볼 때 현금 지원이 특별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제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할 경우에. 예.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래서 관계 회복이나 그 자신감 회복을 위한 어떤 상담, 심리 치료 이렇게 좀 사람의 손길이 가는 자신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손길이 가는 어떤 사회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요게 더 중요한 거겠죠, 사실은. 근데 뭐 아까 히키코모리 우리 얘기하고 그랬지만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방문 딱 닫아놓고 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네, 그렇죠. 이제 은둔하는 네.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부모의 카드를 혼자 사는 경우에도 이제 부모 카드 가지고 이제 배달해 먹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형태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한 달에 늘 계속 주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 현금 주어주고 하는 것들이 이분들의 발걸음을 밖으로 옮기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랬으면 부모님 돈 받고 발걸음 밖으로 옮겼겠죠,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분 사람의 목소리를 이제 들을 수 있는 이분들이 이런 기회 또 사람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 서비스, 사람의 손길이 가는 서비스를 좀 서비스의 눈길을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고독사 얘기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뭐 혼자 거주하시는 노년 세대 분들을 많이 얘기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은둔 고립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청년한테만 포함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기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인생의 이행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향후 5, 60년, 4, 50년, 5, 60년 인생 100세 시대 이야기하는데 향후 어떤 인생의 모습을 정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기를 은둔으로 보낸다는 점이 이제 다른 거죠. 시작을 은둔으로 보내는 것과 그 이제 마무리를 은둔으로 보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상당히 결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기에 이제 청년기를 은둔으로 보낼 경우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제 이런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 또 아직은 좀 다행히 이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반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청년의 인생의 이행기에 있는 청년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동안 너무 연구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서울시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연구 작업이 되고 좀 대안을 만드는 정책적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 전문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미국의 양적 축소에 대한 얘기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